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7,800여만 자유애국 동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4월 10일 총선거가 오늘로서 닷새 앞으로 임박했습니다. 사전투표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 애국 동포 여러분, 이 중차대한 시국에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생각하는 잠시 우리 국내 자유우파 여러 지도자님들의 의견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태극 FM 애국의 구국의 소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우리 자유민주 부정선거 척근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전투표를 가지고 대표 조작을 교묘하게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는 이런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하는 통계적 결과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 체계는 조금도 지난 4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평행선으로 이 내일 모레 4월 10일 총선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힘당은 사전투표를 안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은 4월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하루 투표만 진다는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4월 투표하는 게 되나요? 투표권은 한 표입니다. 기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딸려 있을 뿐이지 사전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서 이 사전투표에 부정선거에 이 자료만 제공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지도자님들, 이 사전투표의 현재의 문제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을지, 먼저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제5편의 윤봉길 의사 숙모회 회장님,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김길도 우리 자유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님, 그리고 또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의 의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그 오른쪽에 우리 김피터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의장님, 제 왼쪽에 여재병 자유 유권자연맹 의장님, 또 그 왼쪽에 우리 서옥식 자유교양재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이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투표 관리관의 현장 도장을 끝까지 이 선관위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윤영 의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맨 먼저 그 선관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선관위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선관위가 어떤 데냐? 자기 자녀들을 점수 조작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관위 구석구석에다가 박아넣은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 한 것이에요. 소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 이제 국정원에서 검증을 했잖아요.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럼 그동안에 해킹이 됐을 거 아니야. 예? 그 누가 해킹을 몰래 했는지, 그죠? 해킹이 가능하다. 끝. 그렇잖아요. 가능하면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데 해킹이 가능하다 하고서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에게 그 사전선거를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허가를 했는데 이거는 부정선거를 해도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같이 모의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됐다. 투표하는 국민들은 모르지만 이미 그런 무서운 범죄 행위가 출발이 됐다. 우리 윤용 기자님 정말 중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부정선거 최대 피해자인 현 국힘당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후신이 바로 국힘당이고 최대 피해자들인데 이들이 또다시 부정선거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협조하라는 얘기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서옥식 의장님, 이 부정선거가 교묘히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대표적으로 투표 관련해 현장 도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개표를 할 때 이 전자개표를 누가 검증을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전 투표는 이 지난 2020년 4.15 총선거, 그 다음에 작년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4.15 총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소위 수도권 지역 120여 개 선거구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 63대 36 합치면 99 거의 100이 되죠. 이런 결과가 한 선거구에다 전 선거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그 숫자가 다릅니다. 65대 31. 예. 65대 31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변경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 한 9개 동을 조사하니까 6개. 강서구 6개 동인가요? 예. 그 동에서 표본으로 조사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도 글쎄 이런 것을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학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개표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전자개표를 안 합니다. 지난 대만 이 총통 선거에서도 전자개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문제고. 그런데 이번 총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날 전부 참여를 해야 되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간이 있거나 내일까지 계속되는 사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이번에 야당이 이 개헌선을 확보하게 된다면 개헌선이 설사 아니더라도 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지난 2년 3년도 이 식물정부나 다름없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참 불행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걔들이 노리는 건 뭡니까? 이 종북 좌파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연방제로 가능합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금년 11월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풍향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활동 보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결국 연방제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몽땅 갖다가 북한에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걸 하려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걸 하려다가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만약
쟤들이 개헌선을 확보해서 200석 정도를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끝이 날 겁니다.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해야 되고 투표에 제대로 임하고 해야 될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일부에서는 보니까 이 경합 지역이 국민의힘에서는 55군데 저쪽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49개. 그런데 오늘은 다시 양쪽 다 50여 곳이라고 그러는데 55나 49나 그걸 평균하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가장 믿었던 여론조사. 예컨대 이 동작을해서 나경원 후보가 유삼년이 경찰 총경 출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그 사람 이제 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분당에서는 이 안철수가 이강재 문재인을 보고 이 세종대왕 정조대왕이라고 그렇게 이 분비 어천가를 부르던 사람이 이강재입니다. 이강재가 안철수 때 이임을 넣었어요. 분당이 뭡니까? 보수 우파의 핵심 중심이 아닙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안철수도 지고 나경원도 지고 그러면은 불경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대구 경북 하나 겨우 견디는 판인데 그러면 아주 비관적인 만약 여론조사가 틀리기를 바라고 거의 가짜 여론조사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조사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권자들 정신 분명히 반짝 차리고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감시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소옥식 박사님,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쓰고 감시를 해야 된다. 중대한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이번 4.10 총선거의 결과가 저들이 지금 민주당 야권이 판세 분석을 하는 대로 180석 이상 200석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라고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도저히 이건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반적인 이 선거기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동안에 간헐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비슷했어요. 그죠? 막하 그런 정도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는 민심도 보면은 이 사회에서 그렇고 지금 이 국힘당은 과거에 미래통합당 시대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여론이 호조되어 있는 것이 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피부 여론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기가 되니까 갑자기 정당 지지율이 이 국힘당이 패배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조금 오르락내리락이 있는데 선거기가 되니까 후보자들 지지율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경사형으로 떨어지는 이런 여론조사에서 타당성이 도저히 없는, 다시 말하면 정당 지지율은 비슷한데 후보자 지지율은 거의 그보다도 한 15% 이상 아래로 하향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볼 때에 만약에 이번 총선거에서 여야가 150대 151이었다 그러면 또 우리가 100%를 양보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180대 120이 됐다든가 200대 100이 됐다든가 한 게 나오면은 이거는 부정선거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재병 자유유권자연맹 의장님, 이 여론조사 그리고 이 사전투표의 불공정성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지금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투표를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까지 사전투표를 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그 근거와 모든 정황들을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이 개명 운동을 통해서 우리 우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그 사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판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대구 지역에서 관내 사전 투표 집계하는 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벌써로. 어떻게 그 많은 수도 아닌 이러한 그 사전 투표 그 수치가 어떻게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 조작을 하겠습니까? 왜? 그리고 이 조작을 하는데 참관인들한테 서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개인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해가지고 유출을 했을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 그거를 엄벌에 처해도 좋다 하는 걸 각서를 써라. 그걸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강요를. 무엇이 두려워서 그걸 강요를 받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벌써부터 이 작당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장님 중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율을 계속 연년새새 조작해왔다는 것이 우리 공병호 박사의 면밀한 조사로 다 드러났습니다.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4년부터 있는데 그 뒤에 실시된 약 3, 4년마다 진행되는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계속해서 껑충껑충 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투표율을 조작하는 그 통계적인 그 결과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자꾸 올린다는 겁니다. 수치를. 자, 이런 그 사전 투표 조작을 하고 있고요. 이 사전 투표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철저히 전자개표를 한 다음에 또 수개표를 한번 하니까 이번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 유권자님들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사전 투표 용지가 투표 관리관이 현장에서 자기의 참 도장, 인주가 묻은 참 도장을 찍은 용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투표 관리의 도장이 미리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장의 직인. 선관위 직인도 그것도 인쇄가 되어 있고 전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3자가 얼마든지 동일한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표를 할 때 프린터에서 현장에서 뽑아져 나온 종이는 얇은 종이고 이쪽에 조작한 종이는 좀 두꺼운 종일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용지를 프린트 용지와 같이 얇은 종이로 해버리면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검표인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그 투표를 부정 투표다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봉을 해가지고 부정 투표를 했다 안 했다고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발표는 당락에 발표를 해놓고 나서 이의 제기를 하면 몇 년 뒤에 결과 발표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재배 의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뭐하는 짓입니까? 당락을 발표해버리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거. 사실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김길도 후보님, 우리 이 부정선거를 해서 당락을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 발표해버리면은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당선 그러니까 이 발표를 이전에
누군가는 그걸 집계를 해서 만약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180석을 오버한다든지 하면은 발표를 못하도록 그 어떤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발표를 못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그 투표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절차를 다시 재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발표 매스컴 타고 나가버리면요, 그거 뭐 뒤집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송 그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180석이 넘는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일 가능성이 이것은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발표하는 것을 일단 못하게 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중단, 발표 중단, 그리고 검증 단계로 들어가는 이 장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만 선거에서도 총통 선거에서도 봤는데 그렇게 신뢰성이 없고 공신력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들이면서 존치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도 이번에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국내 선거만 아니고 재외 동포 선거도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외 동포 한 사람의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내에 있는 사람 40배가 든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탕진해 가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들이,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거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다 모든 시스템이 발전한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신뢰성도 없고 어떤 공정성도 없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꼭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도 이번에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연구하고 이것을 분명히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적게 들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바로 대만 총통 선거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와 같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놔두고도 그 방대한 조직과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이런 조직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간 세금을 국민들이 왜 내야 되는지 정말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길도 의장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하고 당락을 다 발표해버리고 나면은 이것을 뭐 소송을 하든지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심지어 지난 4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개원 초기에 부정선거 불법행위로 기소된 의원들이 4년 동안 판결해가지고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길도 의장님, 이 부정선거가 발표되고 나면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고위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내려서 개표 중단을 시키고 이거를 전면 수사를 하든지 하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는 귀담아 들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문제를 지금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상근 직원이 뭐 3천여 명이고 예산이 뭐 3천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8천. 8천억이요? 1조. 예, 그런 그 엄청난 예산을 탕진하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선거할 때 반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정선거를 하는 이 소굴처럼 되어 있는데 이 중앙선거인의 기능 정지를 하라고 우리 자유우파에서 입이 터지더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정부에서는 코웃음 하나 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중대한 국면에 이르렀는데 우리 서옥식 의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 진행이 돼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사전투표제가 부정선거의 큰 이 주범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전투표제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국에서는 이 사전투표를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표의 등가성, 신뢰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투표를 오늘 5일과 6일 합니다. 본투표는 11일 하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7, 8, 9일 3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 8, 9, 3일 사이에 어떤 후보, A라는 후보가 갑자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또는 사기 전가가 드러났다거나 누구를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또는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이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5일과 6일에 이미 투표한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A 후보를 적극 지지해서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일, 8일, 9일 날 그런 이 부녀자를 엿보인 성폭행범, 뇌물사범, 사기꾼, 폭력행사범 아주 치사한 이런 사고로 드러났을 경우 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사전투표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을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전투표의 위헌성에 대해서 전국 교수연합회 교수 모임 천여 교수가 모여있는 정규모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놨지만은 선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 이 헌법재판소 과연 이 존재 가치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라, 전자개표제를 폐지하라, 대만은 수개표로 해도 우리보다 빨리 개표로 했다가 우리가 이 터지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정부는 콧방귀 하나 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부정선거는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러냐? 법에 분명히 투표관리관에 현장 개인 도장을 사인을 날인하도록 사전투표 용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자체가 벌써 부정선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필터 의장님, 지금 이 전국에 3,565개 이 사전투표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투표를 갖다가 하고서 그걸 운반을 해가지고 우체국을 거치고 뭐 선관위 석한할 선거관리위원회 참고로 해서 무슨 사흘 이틀 보관을 하고 거기에다가 뭐 이 CCTV를 폐쇄로 TV를 24시간 해놨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있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철저히 감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김필터 의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난 4년 동안 4.15 부정선거의 부정선거로 인한 그런 시위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를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 판결을 받은 그 과정을 이렇게 관찰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게 기각이 되고 말았지만은 일단 사전 투표로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규명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의 사법부라든가 모든 경찰이라든가 선관이라든가 모두가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년 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투쟁해왔지만은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투표에서 특히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참여해 달라고 국힘당을 유시해서 정말 SNS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 시위를 했지만은 국힘당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전투표를 강조를 했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전투표를 하면은 이 투표함을 갖다가 이제 정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투표를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면 거기에서 사전투표 명부 작성을 해서 더 이상의 그 명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의 부당한 투표용지를 투입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전투표를 한 그 명부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함을 갖다가 운반하고 보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이 투표용지를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본투표에서도 부정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한국산 이 투표 기계, 전자개표기를 약 15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고를 비롯해서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이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해서 그 개표를 한 결과 부정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걸 폐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더 기막힌 것은 필리핀에 우리나라에서 2만여 대의 개표기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이 발생, 그걸 투표기를 작동을 시켜본 결과 얼마든지 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의 대법원에서 2만여 대의 한국산 개표기를 폐기 처분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필 회장님, 이 전자개표기의 이 문제점,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부정 시스템이다. 전 세계 수출해가지고 망신을 한 이 전자개표기를 유독 이 제조 본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여전히 무슨 보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투표를 갖다가 사전투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이 개표기를 가지고 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개표기로서 투표수만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수까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표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만처럼 수개표를 해야 되고 또한 이 사전투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 투표 당일까지 개표할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보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라는 아주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의 각 단체 의장님들 4.10 총선 대한민국의 간판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걸린 4.10 총선 이제 5일 앞두고
중대한 이 사전투표 문제, 또 이 전자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 문제, 그리고 이 사전투표 투표관리관의 도장 현장 날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여전히 부정선거는 진행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투표가 닷새 후에 본투표가 진행됩니다만 이거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99.9%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결론에 내렸습니다. 이 엉망진창 여론조사 무급천국의 대한민국 이 야만적인 선거,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졌음에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여러 자유민주 세력의 고국의 의장님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국민 여론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은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겨가지고 180석 이상 200석까지 차지했다는 그런 어떤 그 투표 결과가 나오는 날에는 이것은 부정선거가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국민이 4월 10일 저녁에 이 투표 결과를 보고 총궐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자유우파 연합의 의장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우리 애국 유권자님들, 바실리아 TV라는 이 부정선거를 철저히 이 분석하고 고발하고 있는 TV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박 목사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를 왜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국방부에서 이등병 달고 다른 사람을 미국 행정유학을 보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를 반대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그걸 단행하는데, 전에는 선관위에서 참관인도 선관위에서 전부 다 참관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참관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마치고 이 근처 투표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그저 국민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있다며 소리들을 하면서 당선만 되면 저희 멋대로들 하고 국민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게 우리 국회에 국민 지도부를 하나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회의원도 국민이 내쫓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우리 이 민주 세력 연합을 통해서 하나 개설했으면 하는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아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입법적인 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우리 자유우파 연합의 여러 지도자님들 결론은 이 사전투표는 99.9% 부정선거에 모의감이 될 수 있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안 할 수 없다, 안 할 리가 없다 하는 강한 의심을 원래 필요하셨고요. 만약에 야당 압승 180석, 200석 육박 뭐 이런 따위의 투표 결과가 10일날 나오는 날에는 이거는 부정선거 개연성이 100%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총궐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전국에 계신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 태극 FM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 4.10 총선의 역사적인 의미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선거가 있을 때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 동포들의 전 세계의 힘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4월 5일 선거 닷새를 앞둔 자유우파 연합의 지도자님들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